네, 오래간만에 사목 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큰 본당과 작은 본당, 사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12,000명 있는 본당에 지금 있고, 예전에 8,000명 있던 본당에도 있어봤고, 4,000명 있던 본당도 있어봤고, 2,000명 정도 되는 본당도 있어봤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본당에 가면 신부님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고, 큰 본당 가면 신부님 좋으시겠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본당 규모에 따라서 신부가 굉장히 편할 것이다 혹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힘든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큰 본당의 장점을 먼저 얘기해보고 작은 본당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큰 본당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정적으로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본당은 그만큼 주일학교나 청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도 그만큼 크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인원 대비 지출은 비슷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다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일한 장점은 신부가 한 명 한 명을 직접 교육하고 이끌기보다는 봉사자들을 양성해서 봉사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돼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관계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신자들 개개인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작은 본당 같은 경우는 작은 본당이든 큰 본당이든 분과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있거든요. 다만 사람이 많냐 적냐의 차이입니다. 작은 본당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작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당이 작기 때문에 학생들과 청년들도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본당 사무위원들이나 어른들,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의 지원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좀 더 미흡함이랄까요? 그걸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재정적으로 오히려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봉사자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부가 직접 뛰면서 해야 됩니다. 즉 예배자 교리도 직접 하고, 주일학교 교리도 때로는 직접 해야 되고, 청년들 교육이나 그런 것도 직접 해야 되고요. 또한 작은 본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녀님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큰 본당은 수녀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본당 같은 경우는 수녀님과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제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절차적으로 밟아서 서로 나가기보다는 순간순간 결정돼서 지시 통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본당은 오히려 교통정리가 잘 되면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교통정리가 안 됐을 때는 봉사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작은 본당 같은 경우는 수녀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부와 사제와 봉사자들, 그리고 사목 대상자들이 직접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소통의 통로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혹은 신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본당과 작은 본당의 차이는, 큰 본당은 관리 행정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면 작은 본당 같은 경우는 사제가 직접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카리스마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신부가 그 사제의 성향에 따라서 큰 본당이냐 작은 본당이냐의 그 본당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어려움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사람들을 잘 만나고 관리와 사람들을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사목을 하는 신부님이 작은 본당에 가게 되었을 때는 자칫 편애하거나 몇몇하고만 놀아버리는, 혹은 어차피 작으니까 안 되라는 식으로 사목을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사목을 하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큰 본당에 가는데 에너지가 작은 신부님이 갔다 그러면 이내 조금만 활동하다가 이내 쓰러져 체력이 고갈되어서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본당과 작은 본당이 어디가 좋다라기보다는 신부가 그 본당의 성향에 맞냐 안 맞느냐를 더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서로에게 필요한 능력치가 다르고 재능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를 꾸준히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본당이든 작은 본당이든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랄까요? 회의와 결정되고 그걸 함부로 뒤집거나 하기보다는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작은 문당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면 큰 문당은 아무래도 천천히 속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신부님들이 뭐 이동을 할 때 큰 본당을 간다, 작은 본당을 간다, 그래서 너무 신부님 큰 본당을 좋겠어요, 작은 본당을 하기 힘들겠어요, 이런 식으로보다는 신부님에 맞는 본당에 가시길 기도하고 그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큰 본당과 작은 본당의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큰 본당이나 작은 본당 둘 다 비슷하긴 한데, 큰 본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교육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훨씬 농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을 함부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누가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반대로 작은 본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교육을 하거나 기도 모임을 청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다만 작은 본당의 특징은 사람들도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예 신부님과 척을 지는,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된다면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부 사제의 성향, 신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큰 본당, 작은 본당 좋고 나쁜 건 없다. 다만 각자 본당에 따라서 필요한 재능과 능력이 다를 뿐, 그리고 우리가 사제와 평신도들 모두가 다 하느님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진다면 오히려 큰 본당, 작은 본당 상관없이 서로가 가진 달란트로 서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